자, 이제 청년, 이제 사회적 약자, 노동자로 이제 각 세 분의 관심 분야가 명확한 것 같은데요. 강기정 시장 그리고 김영록 지사의 공약을 세 분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김미경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네. 질문했던 거에 대한 보충으로도 해주시면 됩니다. 희망하는 상임위도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어찌됐든 여성 장애인 당사자로서 보건복지 환경위원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부분은 공유를 드렸는데 이번 이제 민선 7기 때 김영록 도지사님이 공약했던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도 뭐 만나주시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민선 8기 때 또 말씀하신 공약 자체가 저는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다른 건 다 제쳐놓더라도 이제 저희 장애인분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장애인 복지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장애인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도지사님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하셔서 해결 방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은 김영록 도지사의 그 공약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는 있을 텐데요. 네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장애인 등 취약층의 행복의 활동지원금 신규 지급,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확대 시행. 그냥 순서 없이 그냥 읽어드렸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도움을 위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기대를 하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공약과 좀 더 이거는 좀 내가 좀 부정적으로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그런 공약이 있는지요? 네, 그 이제 교통약자 관련 예. 이동권 관련해서요. 그 제가 바우처 택시를 한 2, 3년 전에 이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다시 만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어찌됐든 저희가 자차를 이용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그 장애인 이제 약자 이동 콜이 있잖아요. 네. 저희 광역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해서 이제 그 시군구에 그게 통합이 안 돼 있어요. 네네. 광역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시 따로 군 따로 그런 것 때문에 이용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거 자체가 통합이 안 되는 부분,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장애인 잠깐만요. 장애인 그 행복 여행 네. 활동 그런 지원금.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장애인 이동권이 저상버스라든지 네. 그런 일반적으로 저희 비장애인들이 이제 이용하는 기차나 고속버스, 네. 저희 이제 고속버스도 저상버스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서울에서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지금 계속 지하철에서도 그거 하고 있는데 계속 투쟁 중이시죠? 네. 예.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 전남도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를 해주면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가 되면 교육권, 노동권, 어찌됐든 문화 향유권까지 다 안성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님이 정말 좀 생각을 깊이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 그 권익을 제도적으로 좀 확대하는 네네. 쪽에 힘을 좀 쏟으시겠다. 지금 네. 그렇게 제가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네네. 이제 저희 전라남도에 장애인 자립 주택 지원 조례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에서 네. 그 장애인 자립 주택 지원 관련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볼 계획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각자 이제 전문 분야 이야기하기로 하죠. 그러면 우리 저기 어미와 의원께서는 이제 농업 쪽 관련해서 네네. 희망하는 상임위원회 당연히 농수산이겠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가 제가 뭐 농업단체에서 활동도 했지만 네. 제가 그 사는 지역구가 이렇게 농촌과 그리고 어촌
해안가를 다 둘러싸고 있는 지역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받은 분야가 아무래도 뭐 농업이라든지 어업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뭐 1순위는 농수산위원회 가기를 이제 원합니다. 그 이제 도지사 이제 공약을 봤을 때 네. 뭐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이나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내년 새부터 네네. 이제 시행되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기후 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태 농업으로 나가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약을 딱 봤을 때 되게 현실적인 공감이 되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농촌에 사는 그리고 농촌과 농민들이 가장 씨름하는 부분이 무엇인가가 공약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현장의 목소리가 현장의 고민들이 반영하는 네네.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쌀값 부분이 네. 엄청 떨어졌잖아요. 지금 모는 심어놨지만 올해 쌀값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고 RPC가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나락들을 받아줄 때가 있을지 이런 엄청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고유가 시대에 계속 얘기를 하고 경제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농민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이제 소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료값이 엄청 오르고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기름값뿐만 아니라 생산비 자체 그리고 인건비가 코로나 이후에 엄청 올랐죠. 네. 인력 자체를 구하기 어렵고 네. 인건비가 엄청 올라서 기본적인 생산비가 엄청 오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소비하는 물가 자체는 오르고 또 농산물에 대한 가격, 소득 보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 심각한데 좀 이런 거에 대한 공약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저희가 만들고 싶은 철회? 네. 예, 조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민선 7기에 주민 조례 청구를 2번이나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알다시피 그 농민수당에 그 청구를 맨 처음에 제정을 위한 청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개정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2개 다 폐기가 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민 조례가 2003년 이후에 한 7건 정도밖에 청구가 안 돼요. 네네.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협의나 이런 과정도 없이 딱 폐기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고 좀 이후에 좀 의회에서는 그 이제 폐기된 조례들을 좀 다시 좀 살려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지역이 이제 SRF 쓰레기 발전소 문제로 굉장히 몸살을 네. 앓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 지역만 그러지 않고 지금 나주도 그렇고 네. 있고 제가 알기에는 무안 쪽에도 또 이거 관련한 또 이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미 이제 허가가 난 상태에서 이제 법정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폐기물 관련한 이런 시설들이 돈만 된다면 네. 어디든지 전남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폐기물 관련한 어떤 허가 네. 기준들을 좀 강할 이런 조례들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좀 더 생활 밀착형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네네네.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명도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청년 공약을 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좀 함께 보면서 어떤 공약은 좀 너무 좋은 공약이다, 실현 가능하겠다, 또 혹은 어떤 공약은 이거는 조금 먼 이야기 아닌가 하는 걸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화면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의 청년 주요 공약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반갑습니다. 아까 취임식 다녀왔는데. 네. 네,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일단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을 한 가지 고르자면 군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지원. 네. 이게 저라는 특수성이 작용을 하는 건데 재작년에 이맘때 제가 병장을 달았습니다. 네. 군복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곧 예비군 훈련도 가게 되는데 군복무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네. 군복무 중에 혹은 뭐 큰 사고로 뭔가 그 좀 극단적인 경우에 치닫게 됐을 때 마땅한 지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마 그 공유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자체에서라도 광역자치단체에서라도 지원을 해주고 보장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네. 반면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기보다는 좀 우려가 되는 공약들은 한 3가지 정도 보입니다. 네. 세 가지. 먼저 이러면 안 되나요? 좋습니다. 네, 먼저 청년 미래보장수당 그리고 청년 누구나 대출 굉장히 좋은 공약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공약으로도 보이고 이 공약을 보고 뽑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조금 우려가 되는 공약으로는 1000개 창업 테마 공간 조성 네. 이 3가지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지원책입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지원책인 공약들의 특성은 수혜 대상이나 그리고 수혜 방식, 범위 모든 것들이 명확히 지정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화된 그 문장 하나로 보았을 때 물론 유권자들은 여기에 동요하고 뽑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공약을 4년 뒤에 다시 검증하게 됐을 때 그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명확히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1000개의 키워드 때문에 저는 이거를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는데 그 창업 공간의 개수가 과연 중요한 걸까? 1000개에 매달려서 1000개라는 공약을 이행하기에 급급해가지고 500개만 해도 충분했던 것을 혹은 200개의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1000개에 매달리다가 잘 못 해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걸 제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이건 저에게 숙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앞서 나온 공약들 3가지 그 밖에 다른 공약들까지도 잘 해낼 수 있도록 검증하고 감시, 견제를 하는 게 앞으로의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같은 당 소속의 단체장이긴 하지만 그런 비판 의식 계속 네. 견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